자, 과목 선택과 학생부 그리고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과목 선택이 표현이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보면은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그 과목의 수행평가랑 지필평가에서 점수를 몇 점을 어떻게 얻었고 그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숫자화된 거나 아니면은 등급화된 표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 그 수업에 왜 참여를 했고 수업에 참여해서 무엇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활동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우리가 보통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점수는 모든 학교 생활기록부가 동일하게 기재가 됩니다. 모든 학생마다 동일하게 기재가 되는데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원점수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모두 표현이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의 기초나 탐구, 생활교양 과목들도 똑같이 표현이 같이 됩니다. 단 1학년 때 배우는 그 과목 가운데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취도 3단계와 5단계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5단계는 A, B, C, D, E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3단계는 A, B, C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는 학교마다 A, B, C, D, E를 구분하는 점수가 다른 반면에 A, B, C는 3단계로 표현할 때의 A, B, C는 같습니다.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60점 미만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육 예술, 일반 선택의 체육 예술 과목 같은 경우는 3단계만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A, B, C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 그리고 수강자 수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 표준편차나 석차 등급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들의 성적이 대학에 갈 때는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의 기초 탐구, 생활교양 같은 경우는 5단계 성취도를 뺀 나머지가 다 대학에 제공이 되고요. 체육예술 같은 경우는 3단계 성취도만 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같은 경우에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3단계 A, B, C 성취도가 그리고 수강자 수가 이렇게 대학에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교과부는 패스 앤 페일로만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녹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원 과목 가운데에서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인원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표현하지 않고 또 만약에 학교가 결정한다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가 이제 만약에 13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석차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한다면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보통교과나 전문교과원에서 13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간에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목들,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학교의 학생이 B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A, B, C 이 세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나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를 3단계 또는 5단계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수강자 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그 내용이 과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2학년, 3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그러면 과목 선택이 어떻게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좋은 석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좀 이 교과 전형에서 평가 방법을 달리하면서 학생에게 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석차 등급만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동국대학입니다.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보시면 이건 교과 전형인데요. 이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가 60%고 서류 종합평가가 40% 반영이 됩니다. 이 서류 종합평가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학이 하지 않는 서류 종합평가를 동국대가 한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류 종합평가에 반영된 서류는 뭐냐? 동국대학교가 발표한 2022학년도 계획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안 보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을 종합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생활기록부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평가 영역별 비율을 보시면 학교 생활 충실도라고 해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80% 내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성 및 사회성을 20% 내외인데 결국은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데요. 결국 학업 역량은 우리가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앞으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고, 전공 적합성은 이 학생이 과연 동국대에 지원한 학과와 학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어딜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기록은 한 개만 반영이 된다고 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가 안 되죠. 진로 희망 내용도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입에서 많이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교과에 집중되지 않을까 많이 교과의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80%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있다가 여기에서 말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대학이 어떻게 보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교과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 가운데에서 이 한양대학교가 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역균형 발전 전형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100%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만 가지고 학생을 반영하고 수능조차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지역균형 전형을 갖다가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높게 설정을 하면서 수능에서 이 과목을 갖다 선택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통 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양대학교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조차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양대학교 자연계열에 오는 아이들을 아무나 한양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뽑겠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2022학년도 그 전형 계획을 보게 되면은 한양대학교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적어도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은 이수해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과에서 진로 선택에 있는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의 2 과목 중에서도 한 과목 이상은 이수해야 된다. 최소한 한양대학교에 올 자격을 얻으려면은 이런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자격 기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추천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한양대학교에 추천할 때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추천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학을 좀 확률과 통계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과학을 원과목까지만 이수한 학생들은 우리 한양대학교에 와서 한양대학교 대학의 학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무조건 좋은 교과 등급을, 석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면 안 되고, 대학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교과 전형에서 보려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서 이 과목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과목 선택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동국대학교 말씀드리면서 이 동국대학교 서류평가에서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과 사회성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생들에게서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사회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학업 역량을 그럼 대학이 어떻게 보느냐? 다른 이렇게 검은 글씨뿐만 아니라 이제 빨간 글씨를 이제 좀 먼저 보시면요. 결국은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그러니까 전공 관련 기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과제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라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서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 우리가 보통 그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경제 과목 같은 경우 어려워하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물리 2 같은 과목들을 진짜 전공과 관련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했는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대학이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2번째 있는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많이 보는 부분이 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공 적합성을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학과를 희망한다고 해서 법과 정치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조문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언어가 이제 그 한자어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자 실력들, 이런 것들도 골고루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한다면 학업 역량과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느냐,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가 우수하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업 역량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고, 전공 적합성은 그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 없을 것 같은 전형이 논술 전형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표는 자연계 논술만 정리한 건데, 인문계 논술은 그렇게 자연계만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가톨릭대, 경북대, 서강대, 뭐 시립대 이런 대학들은 수리 논술만 보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중에서 택1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세대 서울에서는 이 투 과목까지 이수를 이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 투 과목까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세대학교를 논술로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물화생지 투 과목 중에서 꼭 선택을 해서 그 단계까지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죠. 아마 연세대학교를 지망할 정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투 과목은 누구나 아마 이수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또 수리 논술에다가 이제 생명과학 2까지 논술 과목으로 논술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의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의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화학과 생물이지만, 특히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 생명과학 2 과목을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꼼꼼히 좀 보면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 이 정도의 과목은 꼭 배우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그 학생들은 교과 이수 기준을 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와 과학교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서도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에 한 과목은 이수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면 이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다 부여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 그 마지막에 별표 두 번째이죠.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장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 2 과목을 좀 배우고 왔으면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의 거는 서울대학교를 수시든 정시든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대학교가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과목 이수하고 오면은 정시 수능 성적에 가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형 2를 2개 이상 충족시키면 2점 가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가점 2점은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놓고 이렇게 유형 2로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한번 꼼꼼히 보시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 유형 2에 맞춰서 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에서,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산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가점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교과 이수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고 가점을 정시에서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들은 좀 더 서울대학교는 이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폭넓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여기에 좀 이렇게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가점을 준 것처럼 지스트도 가점을 정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서울대학교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수학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와 전문교과 1, 과학계열 편제 과목의 하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적분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은 과학 2 과목과 전문교과 1, 과학계열 편제 과목. 그러니까 전문교과 1,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까지 이제 이 지스트에서는 정시 가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특정 교과나에 대해서 이수 기준을 갖다가 두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출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학생들 과목 선택에서 좀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익대학교 미술후자 전형에서 보시면은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자여야지 됩니다. 그 미술에 관한 교과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1입니다. 음악과 미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홍익대 미대를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한 과목 이상이나 전문교과 1에서 한 과목 이상을 좀 이수하고 와라. 그래서 미대를 오기 위해서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홍익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선택과 수능 이렇게 지정한 것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대학과 학과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와 의대들은 자연 계열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1을 해야 되고 수능에서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탐 2 과목을 꼭 이수하고 와라. 2 과목이 아닙니다. 과탐 2 과목을 이수하고 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자연계열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이런 과목들이 아마 이수가 다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교가 개설하는 시기에
선택해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 과목들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개설한 시기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꼭 수능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과목 선택의 지도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들께는 지도 방법이 될 거고요.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몇몇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과목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주로 고려하는지 이렇게 설문을 한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 선택을 우선순위에 꼽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수능 출제 과목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업 부담이 적어 보이는 과목 선택이나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적은 것, 이것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목 선택에서 우리가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방법들,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과목들,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 3년을 재미있게 보내고 또 즐겁게 보내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학교가 지정하는 과목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 보시는 표에서 국어나 수학, 영어에서 보면은 2학년까지는 학교 지정 과목이 있는데 3학년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3학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들은 학생이 선택해서 들어라. 예로 들자면 국어에서는 문학과 독서가 있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인데 그 과목들은 이 3학년에서 지금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은 3학년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과목,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학생에게 선택을 준 거죠. 수능에서도 선택이니까 학교에서도 네가 필요하다면 선택해서 한번 공부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구분이 없이 좀 선택 과목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이 다양한 조합의 과목 선택을 하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마다 진로나 진학 희망이 다 다른데 그것을 영역의 경계를 두다 보면은 그런 학생들의 선택이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학 과목이나 수학 과목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회 과목들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의 진로 희망은 예체능 계열도 많고 아니면은 또 다른 길도 많은데 그런 과목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은 학생이 학생마다 제각각의 교육과정을 가지면서 자기가 자기의 진로나 진학 희망을 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학교가 제도적으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의 위계를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먼저 배우고 쉬운 과목을 나중에 배우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지식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좀 더 심화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수학 과목은 이 수업 결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배워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 배우면 좀 더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그 것들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단계별로 학생들이 과목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가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이제 그 위계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치된 과정들을 학생들이 제대로만 선택해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하위권 학생들의 과목 선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과목을 갖다가 많이 펼쳤을 때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갖다가 선택한 학생들이 적어서 그 과목에서는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상위권 학생들이 과목 등급을 좋은 등급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발판 삼아서 이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이 각기 다르듯이 중하위권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는 그런 수준의 과목들을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교가 그것들을 갖다가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학교의 이 교육과정 편성표에서는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진로 과목에서 이렇게 일반 과목이 있는데 진로 과목들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빼면은 또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택삼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2과목을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2과목 선택하고 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좀 다른 과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양 과목의 심리라든가 지식재산 일반 이런 과목들도 배우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도 함께 묶어가지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적합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넓고 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전공에는 딱 이 과목이가 아니라 전공에 따라서는 좀 다양한 과목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과 연관된 학습이 많다라고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지 될 거고요. 항공운항학과는 이제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의외로 이제 법규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와 법과 같은 사회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직접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전문가의 멘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넓고 깊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 희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계속 바뀌는데요. 그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가정한다면 너무 좁게 1학년 때부터 계속 좁게 가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넓게 시작해서 3학년 때 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전공과 그런 부분들로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 전공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과목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사나 역사를 갖다가 국사학과에 가서 한국사를 갖다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국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역사 과목들을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겠지 해서 한국사라든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해서 공부하라고
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학생이 한국사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사 이수 후에 실용경제라든가 경제 수학과 같은 과목들을 함께 이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학생의 그런 그 지향점을 참고해서 학생이 진짜로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보면서 학생이 선택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의 내용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이 교양 과목의 심리학인데요. 학생들이 이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선택을 할 때 보면은 학생들은 심리 테스트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나 색깔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사람이 어떤 심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그런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뭐 프로이드라든가 그런 사람 학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좀 더 학문적인 심리학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의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학문으로서 좀 더 다가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지 호기심에서 출발한 그런 과목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가 전공과 같은 그런 부분과 엮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셔라,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한테 선택한 과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서는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육과정은 그 기하입니다. 기하라고 하는 과목의 이 교육과정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인데요. 이것만 여기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만 봐서는 이 기하를 배웠을 때 어떤 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하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그런 전문 서적을 본다면 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을 때 뭐 위성 안테나든가 망원경의 2차 곡선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 도형을 통해서 건축 설계나 기계 제작, 비행기 제작과 같은 그런 것들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를 특히 기계 쪽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하를 공부하고 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선택한 것이 학생이 선택에 자신이 선택하는데 좀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학생 여러분이 선택한 것, 학생이 선택한 것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꼭 찾아야 됩니다.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제공한 그 과목들 내에 선택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내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목을 배운다면 그 과목에서는 능동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선생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제공한 과목 내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 선택한 과목을 꼭 중요한 자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배워가면서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꼭
즐거움과 의미를 선택한 과목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